칼빈이 살았던 집에 왔습니다. 제가 성경 인물들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잔 칼뱅입니다. 칼빈이 화형을 시켰네 어쩌네 이런 것들을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은 없겠죠. 네, 다 그 가짜뉴스고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라이브로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칼뱅이 살았던 집입니다. 칼빈이 여기 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엄청나게 했겠죠. 많은 사람들을 맞이했을 거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런 순간. 대한민국 교회도 종교개혁이 필요하죠. 성경적이 아닌 그런 메시지들이 한국 교회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느낌이죠.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칼빈의 집에서 이 분수를 지나서 바로 여기 옆으로 가면은 생피에르 성당, 칼빈이 설교했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교회죠. 어마어마합니다. 앞에는 그리스식 기둥이 서 있네요. 정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칼빈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칼빈은 멀리서만 지나고 싶지 가까이 가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되게 힘들 것 같아. 물론 칼빈에게도 칼빈 나름의 여유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엄격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힘들기 때문에 멀리서 칼빈을 좋아하는 걸로, 존경하는 걸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 대단해. 하나님의 사람 칼빈 설교했던 것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칼빈이 실제로 올라가서 설교를 했던 설교단이고요. 칼빈이 앉았던 의자입니다.
칼빈이 아니었다면, 저뱅글리가 루터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다른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겠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칼빈이 걸었을 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종교교육박물관입니다. These guys didn't like. 성경책. Als der Tag des Pfingstfestes endlich da war, waren sie alle am Frieden. Plötzlich entstand vom Himmel her ein Brausen, wie wenn ein gewaltiger Wind daherfährt, und erfüllte das ganze Haus, worin sie saßen.
erschienen ihnen Zungen, die sich zerteilten wie von Feuer, und es setzte sich ein Leben unter ihnen. Und sie wurden alle mit dem Heiligen Geist erfüllt und fingen an, mit anderen Zungen zu reden, wie der Geist. Yeah, Louis XIV. 여기는 이제 종교 개혁 때문에 신교와 구교 간에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Choisi de venir à Carouge, comme on va faire demain, mais ils se sont trompés de seconde main. Alors j'ai dit, bah, ça fait rien, vous revenez la semaine d'après. Oh non, là, ça mon cœur de devoir refaire. Évidemment, parler dans sa musique, c'est pas terrible, c'est pour ça que j'ai dû revoir une café après ensemble. Ils viennent après. Ils ont téléphoné, ils sont on vient au musée, mais je les vois pas. Après, il y a encore une autre salle derrière, vous avez vu déjà. Une forme de légitimité, voire même une certaine nécessité. Mais alors, que faites-vous de la dignité humaine? N'avez-vous jamais considéré que les esclaves sont des êtres comme vous et moi? Savez-vous ce que ça fait être une victime systématique de persécution et de violence? Pourquoi? Pour ne pas avoir honte de son apparence. Elizabeth Hart, vous faites mon admiration. Je suis proud de vous. 여기서 이제 칼빈이 강의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존 녹스 채플로 나와 있는데 칼빈이 여기서 강의했던 곳입니다. 닫혀 있네요. 스위스도 이사를 이렇게 하고 있군요. 한국하고 똑같네요. 제네바 대학에 왔습니다. 칼빈이 세운 그 종교개혁 학교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노벨상 수상자들도 배출하고 엄청난 대학이죠. 학생 수는 13,000명 정도 되고 그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좀 읽었습니다. 이 제네바 대학교 내에 공원이 있어요. 종교개혁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뱅을 비롯해서 종교개혁가 4명의 조각상이 있는데
뭐 크로멜도 있고, 여기는 꼭 와봐야 되는 관광 명소라 한번 와봤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이런 조각상 이런 거 전혀 좋아하지 않죠. 그래도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앞에 물길이 있어서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한 번씩 여기 이 조각상들의 작은 테러 같은 게 일어납니다. 페인트를 뿌린다거나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성연애자들이나 뭐 성소수자라고 하죠. 뭐 페미들이 와서 그런 짓을 합니다. 칼빈을 정말 좌파들이 싫어하죠. 페미들이 싫어하고,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싫어합니다. 칼빈을 뭐 그냥 이미 세상을 떠나는데 또 죽이려고 하죠. 그냥 온갖 거짓말을 내대면서. 왜 그러냐면요, 칼빈이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대로 성경을 읽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되는 거고요.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행위 구원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뭔가를 해야 돼요, 이단들은. 뭐 이단들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그것 또한 이제 그 믿음의 교리가 또 일종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인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칼빈의 교리를 만나면, 칼빈의 교리대로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이제 인간의 행위 구원 이런 요소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예 100%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가 존재하는 한 이단들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칼빈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칼빈주의 교리가. 그래서 칼빈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특히 안식교들이 그러죠. 행위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다 지들이 찔려서 그러는 겁니다. 도덕이 재발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다 칼빈주의자들이었고, 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일으켜 세운 목사님들도 다 칼빈주의자들이었죠. 정말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이고, 칼빈주의 기초 위에 신앙이 바로 서는 겁니다. 칼빈은 원래 되게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조용히 그냥 책이나 읽으면서, 이렇게 책이나 쓰면서 평생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종교개혁 관련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하지만은 뭐 루터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칼빈이 이제 제네바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칼빈 바로 옆에 있는 이 파렐이란 분이 이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보다는 더 강력한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파렐이 이제 칼빈의 소식을 듣고 칼빈을 찾아가서, 파렐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찾아가 가지고 지금 제네바 종교개혁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 협박하고, 제네바의 돌들이 소리칠 때까지 뭐 너 이러고 있을 거냐, 네가 해야 된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칼빈을 이제 제네바 종교개혁에 이제 끌어들이죠. 네, 그래서 칼빈을 우리가 아는 칼빈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요. 칼빈 바로 옆에 또 이분 메자라고 하는데, 그냥 칼빈이 이제 사망하고 칼빈의 후임으로 제네바 대학교도 맡고 그 종교개혁을 이제 계속 이어간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빈이 워낙 명성이 높다 보니까 뭐 파렐이라든지 뭐 메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가려져 있는데, 거의 천재죠 이분들도. 그런데 이제 칼뱅이 더 천재니까. 마지막에 존 녹스죠. 이분도 진짜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인데 영국에서 이제 장로교 제도를 만든 분이죠. 제네바에서 칼뱅한테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와서 메리 스튜어트랑 이제 투쟁을 하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심지어 한때 그 갤리선 노예로, 그러니까 노젓는 노예로 잠깐 그런 생활도 하시고,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온 생애를 불사르신 위대한 네 분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분은 올리버 크로멜. 칼빈의 묘지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넓어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플랑파레라는 그 제네바의 공원 묘지입니다. 묘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또 많이 쉬고 있어요. 칼빈의 무덤은 이제 저쪽에 있습니다. 이분은 나무 밑에 묻히신 분인가? 무덤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 칼빈의 무덤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셋 중에 하나냐? 셋 다 아닙니다. 칼빈의 무덤은 이 새 무덤 바로 옆에 이 무덤입니다. 정말 칼빈답습니다. 이렇게 소박하다니. 아니, 정말 초라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일반인도 이렇게 안 묻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칼빈의 유언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이것도 이제 장 칼빈 이렇게도 안 돼 있고 그냥 여기 JC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좀 가꾼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칼빈이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저는 칼빈의 삶을 그냥 그대로 요약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왈칵 눈물이 좀 치솟아 오르려는 걸 잠시 참았습니다. 정말 우리 개신교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었고, 이 위대한 칼빈이 정말 개신교 역사에 우뚝 서 있다, 이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공원 묘지에서 가장 초라한 무덤이 칼빈의 무덤입니다. 정말이지 칼빈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무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칼빈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이것도 무덤인 것 같습니다. 오벨리스크 무덤 오랜만에 보네. 프리메이슨들이 주로 저런 무덤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 당시 한국에 왔던 사람들의, 외국인들의 무덤이 있는데 오벨리스크 무덤이 많습니다. 프리메이슨 표식이 있고요. 또 왔습니다. 스위스 떠나기 전에 이 칼빈이 시무했던 교회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왔어요. 밤에 봐도 아름답네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칼빈을 존경해야 되는데 루터를 존경하고 모세를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낮에 왔더니 공터도 한 바퀴 돌아주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기서 시내가 보이는데 시내가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밤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정말 칼빈이 수없이 걸어 다녔어요. 정말 이 거리. 건물 자체도 멋지지만 여기서 칼빈의 종교교육이 있었다라는 그게 더 멋진 거죠. 칼빈이 살았던 집을 보고 이제 프랑스로 떠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었네요. 프랑스에서 그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오게 된 거죠. 야, 얘는 내가 낮에 못 봤네. 약간 녹조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니겠어. 말들이 물을 먹었나, 여기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예뻐, 밤에도. 뭔가 여기는 좀 종교개혁 분위기보다 로미오와 줄리엣 느낌인데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 가면서 아름다운 분수를 보고 요즘 맛집인가봐. 항상 사람이 가득해. 낮에도 가득하던데. 칼빈의 사택입니다. 아, 여기 아니구나. 죄송. 칼빈의 사택입니다. 너무 좋네요. 밤 8시 50분인데 그냥 문을 싹 닫았네요. 역시 유럽은 유럽입니다.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처음 만났던 그 호텔 드루시 호텔에 있던 자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백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백조들입니다. 스위스의 백조라. 왠지 엄청나 보이지 않나요? 참 안타까운 점은 여기도 호텔이거든요. 참 이게 롤렉스 건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롤렉스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호텔이라면 꼭 그때 드루시 호텔이 아니라도 지금도 여전히 호텔로 남아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 운전을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오늘도 밤 운전을 하네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휴게소에서 좀 쉬었고요.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